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FBI 전 국장, 코미 국장을 기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기소를 하는데 바이든의 바디더블 가케무샤를 했던 사람이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할 거라고 합니다. 아유, 자기는 단순하게 가케무샤만 했지 자기가 그 기소돼가지고 끌려갈 필요가 없다. 내가 모든 걸 증언하겠다. 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라오 박사가요 미 하원 인권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한국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개헌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트럼프 지금 한국의 민주당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쿠팡 문제로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미 공화당에다가 서신을 보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요 아마도 이재명이를 지금 대북 송금으로 처벌받게 해가지고 관타나모 보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이 무슨 뭐 청문회를 했는데 국정조사 뭐 청문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증언들 하나하나가 대북 송금 했다. 이재명이 대북 방북을 위해 가지고 북한에다가 송금했다. 그리고 뭐 김성태가 나가고 연어 술 파티 없었다. 뭐 이런 증언들 그 이재명이한테 불리한 증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재명이가 주한 미군을 보고 외국 군대라고 했어요. 외국 군대 때문에 이 지금 뭐 한국 안보가 지켜진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김구도 외국 군대 철수하라고 했죠. 그리고 1년 있다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 이후에 또 1년 있다가 북한이 쳐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이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걸 보니까 미군을 철수시키고 나면은 이제 중국인들을 뭐 몇천만 명 한국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이제 넘기면은 그러면 대북 송금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한국의 경제가 돈 다 빠져나갑니다. 폭삭 무너지고 뭐 부자들 다 돈 들고 해외로 나가고 그러면 뭐 경제 작살 나는 거죠.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국 해운사 40곳을 금융조회를 때려버리는데 이거는 중국을 해상 봉쇄하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뭐 몇 개월 안에 파산 거의 뭐 파산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를 했고요. 지금 한국 손잡고 국제 물류 및 생산 거점으로 성장을 한다는데 중동의 홍콩이 되겠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완전히 대박이 났고요.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원유를 증산하면은 러시아 경제가 붕괴됩니다. 그러면 극동 러시아가 통일한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뭐 이제 이재명이 제거하는 거는 저거는 뭐 미국 입장에서는 큰 일도 아니다. 중국이 무너지면은 쓰나미로 경제가 한국도 같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뭐 완전 폭락하는 거고 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이 재판 받으라고 뭐 난리치겠죠. 그러면 파기환송심 유죄 떨어질 거고 그럼 뭐 당선 취소되고 뭐 대북 송금으로 미국에 끌려가고 뭐 그래 될 겁니다. 예. 자,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하죠.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그리고 한국의 소식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를 담아가지고 매주 월수금 세 차례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서 쏘고 있습니다. 예. 대북방송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대북방송 후원해 주실 분들은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요 판매하는데요. 금액 16만 원을 현안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에 현금으로 입금하시고요. 010-2609-2023번으로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금 입금하시고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를 좀 주십시오. 그 받으실 주소를 주셔야 됩니다. 010-2609-2023번. 예, 지금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 좀 이렇게 이제 주소를 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이 안 온다 싶으면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010-2609-2023번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미국에도 책이 있어서 현지 우편 요금 조금 지불하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교보문고에서는 그 현장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교보문고에서만 판매하고 있고요. 청계광장에 가시면은 그 채널 A 바로 맞은편에 그 서울 파이낸스 빌딩 그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전을 하고 있는데 야외 사진전 하는 현장에서는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면 되고요. 현장에서 사실 분들은 청계광장으로 오십시오. 그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 오시면은 그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서 뭐 사시면은 뭐 수수료 일부가 저희 쪽으로 오는데 그게 대북 방송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예. 이게 대북 방송 기금 마련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중 운동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완전 굶겨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하고요. 지난 7, 8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해드립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미국 FBI가요, 코미 전 FBI 국장이 그 조개로 8647이 쓰여진 사진을 올린 것을 트럼프 대통령 암살 지령으로 보고 기소를 했습니다. 86은 제거하라는 이야기고 47은 47대 대통령을 뭐 의미한다고 합니다. FBI는 바이든 전 대통령도 기소를 곧 할 것이라고 하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대역을 맡았던 배우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냥 서 있는 대역으로 발탁되었는데 뭐 다른 나라 정상들의 전화를 받는 등의 업무에 투입됐다 뭐 등등등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증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까지 기소를 한다면은 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은 거의 대부분이 부정부패 혐의, 부정선거 등으로 줄줄이 체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체포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국은 한국대로 부정선거 관련해서 체포가 이제 들어가겠죠. 예. 저 타라우 박사는요, 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탄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가 탄압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헌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 변화의 핵심은 외부 정보 유입 등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요, 북한과 한국을 한꺼번에 손보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크고 인구도 많으며 정치에 연관된 종사자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많죠.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저런 식으로 여론전을 해가지고 국민 전체와 정치권 전체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을 꼭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손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분위기를 잡고 있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한 이틀 제가 방송을 못 했는데요. 이거 막 이 눈이 가려워가지고 저 안약 넣고 눈을 좀 이게 보호를 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고 막 시큰거리고 뭐 그랬고요. 그리고 이게 1시간짜리 방송 이거 만들려고 하면은 거의 한 12시간 이상을 정보 수집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좀 지쳤습니다.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제가 맨날 그 방송 끝에 광고하는 그 저기 디크린 에너지 마시고 이틀 동안 그냥 눈 감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냥 뭐 계속 잤어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한 이틀 좀 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또 힘내가지고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미 공화당 하원 54명이요. 한국이 중국 기업은 봐주면서 미국 기업만 차별한다고 공개 사안을 미국 시청률 1위인 폭스 뉴스에 공개를 했고 주미 한국 대사관에 보내자 강경화 주미 대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개인 휴가를 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외교부 장관과 긴급 논의를 하면서 답변서를 어느 정도 수위까지 쓸지를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는 겁에 질려가지고 개인 휴가를 쓰면서까지 한국에 귀국해서 사태 수습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이 강경하게 선회하는 것에 겁을 집어먹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쿠팡 문제 때문에 외교안보가 잘 안 풀린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교부는 미 공화당에 보낼 답신의 수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90명이요. 사법 주권을 침해하지 마라, 내정 간섭하지 마라고 주한미 대사관에 서한을 접수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에다가 이제 보냈는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쟁 선포를 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냐면 트럼프를 화나게 해가지고 이재명을 대북 송금으로 조기에 관타나무에 보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마비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지도부에서 지령이 안 내려오니까 겁이 질려가지고 평소에 생각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 갑자기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이런 자기들 죽는 짓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얘들은 이재명이만 끌려가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이재명이를 대북 송금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는 그 저기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으로 끌려간다는 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역 세력, 내란 세력으로 줄줄이 다 그 군사 재판에서 사형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동훈이하고 얘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짜고서 지금 사실은 이 내란을 일으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은 건데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으로 미국에 끌려간다는 거는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 해체가 되는 거고 전부 다 체포되고 군사 재판에서 간첩죄로 다 처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가리가 나쁜 우리 민주당 진보당 의원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삿대질하고 침뱉고 쌍욕을 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외국군 없으면 방이 어렵단 불안 왜 갔나? 우리가 군사력 5위다 이랬는데 이재명이가 주한미군을 외국군이라고 지칭을 해가지고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말은요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구가 옛날에도 외국군대라고 했죠. 1948년 4월 19일 김구가 38선을 이렇게 넘어가요. 이 김구가 38선을 넘어간 날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북한이 4.19 우표를 발행해요. 자기들 했다고. 그러니까 4.19 혁명도 나중에 조사를 하면은 저게 순수한 그 혁명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이 개입된 이승만 대통령 끌어내리기 내란이라고 보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1949년 4월 19일 김구가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과 함께 1948년 4월 30일에 유엔이 승인한 공식 선거인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문을 발표하고 한반도에 주둔 중인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육군이 주력이므로
두만강을 나갔다가 금방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미군은 한번 철수를 하면은 바다를 건너서 들어와야 하므로 한번 철수하면 다시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김구의 외국 군대 철수 주장 후 1948년 9월 15일부터 철수가 시작돼 가지고요. 미군의 철수가 시작돼 가지고 1949년 6월 30일 군사고문단 500명만 남기고 4만 5천 명의 전투병력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새벽 4시에 쳐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외국군 없으면 방위 어렵다는 불안 왜 간다? 이거는 외국 군대 나가라. 우리가 군사력 5위다 이야기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 또 뭐 있습니까? 저 전시작전권 우리가 환수하겠다. 이거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뭐 한다? 중국한테 한국을 해체까지 갖다 바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는 대북 송금 이거 뭐 재판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래 가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민주당은요, 김성태 쌍방울 그 전 회장이 검사가 준 연어와 술을 마시고 회유를 받아서 이재명 대북 성공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뒤집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관이 검사와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연어 제공, 술 제공 이런 거 없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술, 연어 이런 거 먹은 적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방울 전 부회장 뭐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방북 대가로 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나미를 만나가지고 70만 불 줬다. 뭐 그래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민주당은 대북 송금을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니라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 쌍방울이 북한에 줬다. 뭐 이런 것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가 조작을 하려면 주주들이 다 알아야 하는데 대북 송금은 비밀리에 하는데 주가 조작하라고 대북 송금하는 것이 말이 되냐? 맞받아 쳤습니다. 예. 그 쌍방울 전 부회장도 북한 유남을 필리핀에서 만났고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70만 불을 김성태 회장에게 주었다고 증언했고요.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아이고 오늘 기침이 계속 나네요. 국민들이 잘 몰랐는데 민주당이 국회로 이 증인들을 불러내 가지고 증언하게 함에 따라서 전 국민이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고 술 연합 파티도 없었고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는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살골입니다. 자살골. 뭐 안 되려고 하니까는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이 대북 송금을 알았을 것이라고 과거에는 답했으나 이번에는 침묵했습니다. 이제 재판이 이제 있고 하니까는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대북 송금 국정조사는 위헌이며 조작이면 재판을 다 받고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판을 안 받으려고 공소 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면 재판을 대법원 판결까지 다 받고 재심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 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뭐 유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유죄 나올 거 아니까는 지금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거 공소 취소를 했다가 이거 뒤집어지면은 법 왜곡죄로 자기들이 처벌받는다는 걸 아니까는 말단 검사들한테 저기 공소 취소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는데, 그러니까는 그 박상경 검사가 아니 공소 취소를 할 것 같으면은 그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되겠네요. 그거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 그 자기가 우리한테 시키는 건 자기가 나중에 감옥 가는 거 아니까는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을 했다는 사실이 계속 좀 드러나고 있고요.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 성심도 이재명이 죄가 없다면 재판을 다 받고 재심을 청구하면 되는데 자기가 유죄고 당선 취소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가
전시작전권 이제 환수 추진하는 거는 지금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중국인들을 대거 국내로 유입시켜 가지고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갖다 바치면 자기는 대북 송금 혐의로 미국 법정에 안 끌려가도 되고 간타나무에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합리적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재명이 대북 송금 관타나무 끌려간다 뭐 이런 방송을 계속하는 게 이재명에게는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다 이 방송 좌파도 보고 있고 뭐 민주당도 보고 있고 하니까 덜덜덜 떨리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은 거의 꽉 찼으며 유조선에서 선적에서 해상이 뛰어놓은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5월 초 이후부터 이란은 원유 생산 시설의 가동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한번 가동이 중단되면요 원상 복구하는데 수조 원이 들지 얼마가 들지도 모르고 복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란 망하는 겁니다. 돈 떨어지고 식량 떨어지고 식수 떨어지고 생필품 떨어지고 기름 뭐 아예 뭐 정유 뭐 유정 망가지고 하면 끝나는 거지 뭐. 해상 봉쇄를 장기간 하면 이란도 망하고 중국도 에너지 부족으로 망합니다. 미국은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이 국제 정세 보시는 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국제 정세는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봐가지고는 이제 전체 그림이 안 보입니다. 전체 흘러가는 흐름 그림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 FBI 전 국장 코미 국장도 뭐 기소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도 기소한다고 하니까는 그 바이든의 카케무샤를 했던 배우가 아유 저는 아닙니다. 제가 다 증언할게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물급들이 이제 청소가 되고 나면 한국도 청소가 오는 거고 이제 그거와 동시에 이란도 청소가 들어가는 거, 그 북한도 청소 들어가고 중국도 청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는 중국 공산당을 만든 게 그 로스차일드가의 자금입니다. 로스차일드가의 자금이기 때문에 그 유럽의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지금 자금줄을 말리고 씨를 말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란을 죽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저기 중국을 죽이는 작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에포크 타임스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우선적으로 미 재무부의 금융 제재를 당한 흥리석유화학은 달러 거래망에서 퇴출되므로 미국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리트, 동남아시아 등에서 원유 수입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굳어져 가지고 공장 전체 가동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생산해 놓은 화학 제품도 해외 수출이 막히게 되므로 망하게 되겠죠. 이 업체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도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 중국은 전략 비축유로 뭐 전략 비축유를 저기 이 흥리 석유화학 요 제재 당한 여기다가 이제 줄 수밖에 없을 건데 지금 흥리 석유화학이 지금 중국에서 넘버 2입니다. 2위의 그 정유 공장인데 여기가 지금 제재를 당해가지고 이 공장이 만약에 안 돌아간다 치면요 항공유가 생산이 안 되겠고 휘발유가 생산이 안 될 거고 디젤유가 생산이 안 될 거고 선박 연료유가 생산이 안 될 거고 선박 윤활유, 페인트, 화학 비료, 세제, 하이타 있죠. 우리 그 세제를 만드는 거를 카우스틱 소다라고 해가지고 그 카우스틱 소다라는 그 화학약품에서 이제 하이타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 플라스틱, 뭐 아스팔트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내에 항공기 이륙 안 될 거고, 전투기 이륙 안 될 거고, 휘발유, 디젤유가 없으면 차량 운항이 안 될 거고, 뭐 트랙터 운항 안 되고 하면은 농사 다 망하는 거고요. 물류 다 망하는 거, 선박 연료유, 선박 윤활유 이런 거 없으면은 중국 연안을 다니는 그런 뭐 선박들이 가동이 안 될 거고, 그리고 해외의 선박이 중국의 물건을 뭐 실으러 왔든지 하역을 하러 왔든지 왔다가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 선박 연료유나 윤활유가 없어가지고 이 보급을 못 받아가지고 못 돌아가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페인트가 생산이 안 되면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선소에서 페인트를 못 발라요. 그러면 조선소가 배 선박 수리 유지 보수가 안 되겠죠. 그럼 다 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화학 비료가 없으면은 농사 망하는 거고. 세제가 있어야지 뭐 하이타이로 청소도 할 거 아닙니까? 청소 안 되면 뭐 오염 물질 막 퍼지고 하면 뭐 전염병 퍼지는 거고. 플라스틱 아스팔트 없으면 뭐 이런 뭐 아예 생필품 생산이 안 되고. 그렇죠. 지금 미국이 이란 연계 중국 정유사 및 선박 40척을 제재를 때렸는데 지금 해운회사 40개를 지금 제재 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란의 원유를 수송한 유조선을 보유한 중국 해운회사 40개를 미 재무부가 금융 제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 이 40개의 해운회사가 달러 거래망에서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유조선을 운항할 정도의 규모를 가진 중국의 해운회사들은 대부분 정부가 소유주로 되어 있으며 유조선 말고도 컨테이너 선박, 벌크 선박, LNG 선, LPG 선 등 다양한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선박들이 다른 항구에 입항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입항료를 선지급해야 하고 달러로 선박 보험 증서, 화물 보험 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입항하는 항만 당국에 사전에 보내야 합니다. 그 입항료가 입금이 안 되면 입항이 불가가 될 거고 입항이 안 되면 보급이 안 되니까 그 선원들이 해상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이 유령선이 되면 유령선. 그리고 이제 중국 해운회사가 돈을 못 벌면 중국 은행에 대출금을 못 갚아서 중국의 은행들이 줄도산합니다. 중국의 해운회사들이 죽어버리면 중국의 조선소에 발주할 선사가 없고 원유 수급이 안 돼서 페인트, 선박, 연료유 등이 생산 안 되면 조선소가 줄도산하고요. 400여 척에 달하는 중국 해군 함정 및 잠수함이 모두 고철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고철되는 게 아니고 올 연말까지 서서히 굶어 죽는 겁니다. 제재를 당한 중국 해운회사 소속 컨테이너 선박이 있다면은 입항료를 선지급하지 못해서 입항이 거부되면 이 해운회사는 전 세계 이제 화주로부터 클레임을 당해가지고 망하겠죠. 이 회사 선박에 물건을 선적해서 수출하는 업체도 물건을 받을 업체한테 소송당해서 망하고요. 이 선사가 보유 중인 선박은 중고선 매매도 불가능하고 고철 매각도 불가능합니다. 그 달러 거래도 안 되고 뭐 위안화 거래 뭐 하면 될까 하는데 지금 누가 지금 위안화 받아줍니까? 지금 위안화 완전 똥값 됐는데요. 휴지 됐는데. 그리고 중국에서 중동이나 유럽으로 선박이 건너가려면요. 싱가포르에 들려서 연료 및 식자재 공급 받아야 하는데 달러 송금이 안 되면 싱가포르 입항이 안 되므로 중국의 상선들이 싱가포르 지나서 인도, 중동, 유럽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제재를 당한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벌크선도 입항이 안 되므로 식량, 석탄, 철강성 수입이 안 되겠죠. 제재를 당한 중국 해운회사가 보유한 유조선, LNG선, LPG선을 중동의 다른 나라 항구에도 입항료를 선입금하지 못해가지고 입항이 안 되므로 중국은 중동, 호주, 동남아, 미국 등에서 원유, 가스 등을 구입하지 못해서 중국 내 모든 정유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중국이 이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야 되는데 아마 전략 비축유 거의 다 고갈되지 싶은데 이래 되면 이제 대량 아사, 대량 동사, 뭐 줄부도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천안문 큰일 터지나 천안문 북경에 들어가려면요 검문을 15번을 받는다고 합니다. 15번. 그 심천도 통제불능이고 집값의 80%가 붕괴했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은행 500개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지점 9,000개가 파산했고 평생 모은 돈이 증발했고 위안화가 휴지 조각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항공업계가 끔찍한 좀비 시대지 그 항공사에 공항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주가가 90% 폭락, 텅텅 빈 유령 공항. 요거는 이제 중국의 진실이라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중국 내부 사정입니다. 시진핑 배신자들 몰살시켰다. 친강 및 12명의 관리를 독극물 주사로 처형을 했고 잔혹한 내전이 지금 발발하고 있고 지금 중국 전역의 감옥에 그
중국 공산당하고 그 군인들 500만 명을 잡아넣었다고 합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세 개의 공장이 몰락을 했고요. 3억 명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길거리에 널브러진 굶어 죽은 시신들 뭐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고요. 중국의 전기차 1위 BYD가 전면 붕괴하고 있다. 판매량이 50% 폭락했고, BYD 자동차 공장 및 뭐 4S 매장 대규모 연쇄 폐업, 돈 들고 튀는 거죠. 로나 변이 창궐 모든 백신 무용지물 시신 산더미처럼 쌓이고 화장장 완전 마비. 요거는 이제 중국의 민나치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입니다. 3억 명이 굶주리고 있다. 3억 명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3억 명이 도시 전역에 아사자가 발생,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치명적 전염병 창궐, 통제불능 대장. 이게 시신이 막 뭐 몇천만 명씩 이렇게 죽으면요, 그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쥐가 뜯어먹고 뭐 들개가 뜯어먹고 그러면 광견병이 돌고요. 광견병이 걸린 개가 또 딴 사람을 물고 뭐 그러고 저기 먹을 게 없으니까 쥐 잡아먹고 그러면 또 전염병 돌고 뭐 그래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란에 원유를 수입을 했다고 정유회사를 제재를 때려가지고 그 회사 지금 망하게 하고 있고, 해운회사 40개를 때려가지고 해운회사 40개의 금융제를 때리는데, 그 회사에 배가 10척씩만 해도 40개 곱하기 배 10척이면은 400척의 선박이 올수업되는 거고요. 뭐 진짜 뭐 4,000척이 될 수도 있고, 그 해운회사들이 여기저기서 배를 또 빌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4,000척이 될지 뭐 10,000척이 될지 모르지만은 해운회사 40개가 보유하고 있는 그 선박들, 뭐 컨테이너 선박, 뭐 벌크 선박, 뭐 곡물 운반선, 뭐 유조선, LPG, LNG선 이런 것들이 올 수업 된다. 그러면 중국은 이제 올 연말까지 가면은 완전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수억 명이 굶어 죽어 가지고 인구가 3억이 아니라 2억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이란과 거래한 중국 은행 두 곳을 제재한다고 합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 은행 두 곳이 이란에 원유 대금을 송금한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흘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은 은행 두 곳에 대한 금융 제재를 때리겠죠. 뭐 지금 비공식적으로 인민은행과 공상은행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은행 두 곳이 금융 제재를 맞으면요, 중국 내 모든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줄줄이 파산하고 중국 내 모든 기업이 파산합니다. 중국 내 투자한 한국 기업들도 대규모 손실을 입고 주가가 폭락하고 줄부도 나오고요. 한국 코스피가 폭락하고 이재명이 때려 죽이자 여론이 확산하게 될 거고, 이재명 파기환 송심 재판이 재개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당선 취소되고 관타나무 끌려가게 되고, 민주당은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되고 뭐 싸그리 다 체포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나오고 뭐 나머지는 전부 다 반역죄로, 내란죄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동훈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싸그리 다 잡혀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한테는 이미 이야기를 다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 들어갔던 한국 기업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 빨리 안 나오면은 싸그리 다 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란과 러시아의 불법 자금을 돈 세탁을 통해서 미국 금융권에 흘려보낸 스위스 상업은행 엠베어에 대해서 미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를 발동해서 모든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자 그냥 청산됐습니다. 파산해버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흰모자 화이트햇 부대는요, 유럽 로스차일드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컴퓨터를 떼오고, 로스차일드가 은행도 압수수색했으며, 로스차일드가와 프리메이슨의 총대장을 재판에 회부했다고 합니다. 뭐 앱스타인 섬 관련해 가지고 애기들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고 어쩌고 뭐 아동 성학대하고 뭐 그런 혐의로 그냥 재판에 회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스위스 상업은행은 유럽의 거부들의 자금을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이 파산되면요, 스위스의 다른 은행과 유럽 전역의 다른 은행들까지도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17위의 대형은행 CS 스위스의 크레디트 슈이스인가요? 뭐 하여튼 어, 이 크레디트 스위스 뭐 이 은행도 지금 오늘 내일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유럽 딥스테이트의 돈줄을 씨를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산당을 만든 게 그 유럽의 로스차일드가의 그 자금이 들어와서 중국 공산당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스차일드가도 다 압수수색하고 뭐 그들 자금줄 어디하고 연결돼 있는지 컴퓨터 다 떼와가지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은행도 이거 한 개 파산시키면서 다른 은행들까지 연쇄적으로 이게 그냥 날려버려가지고 아마도 저기 로마 바티칸도 알거지를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리고 스위스 산맥 지하 동굴에 딥스테이트가 우상 숭배 의식을 하는 장소를 만들어 놨대요. 근데 트럼프의 흰모자 부대가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요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답니다. 이란에서도 우상 숭배 의식을 하던 장소를 다 폭격을 해가지고 뽀개버렸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딥스테이트의 그 우상 숭배하던 뭐 그런 장소들을 싸그리 박살내고 여러분이 이게 스위스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위스가 유럽 딥스테이트의 본부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를 이렇게 조져버렸다는 거는요. 유럽의 딥스테이트에 완전 자금줄을 씨를 말리고 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줄을 끊었다는 이야기고 지금 로마 바티칸도 이제 아마 알거지가 될 겁니다. 이란 뭐 거의 끝났고 지금 중국은 해상 봉쇄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북한하고 한국이죠. 자, 이미 아랍에미리트는요. 한국 원전으로 전체 전기의 약 25%를 충당하고 있고 한국산 천공으로 무장하는 등 석유를 팔아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전략을 포기하고 상업 물류 방산의 허브 국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지금 탈퇴를 했고 트럼프 편에 섰습니다. 원유를 대량으로 증산하면요 트럼프 편에 이제 서게 되겠죠.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간을 보던 사우디만 병신이 됩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상업 물류 방산의 허브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 중동의 홍콩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확실하게 미국 편에 붙어가지고 이 달러를 유통하면서 이 달러 유통의 허브가 돼야지 금융의 허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금융의 허브가 돼야지 상업의 허브가 되는 거, 물류의 허브가 되는 거고 중동의 홍콩이 되는 건데 중동의 홍콩인데 기름이 나오는 홍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UAE가 봤을 때 중국 끝났고 이란 끝났고 유럽 끝났고 러시아도 끝났다. 그러니까 붙을 때는 우리는 빨리 오펙 탈퇴하고 미국에 붙어야겠네. 뭐 그래 가는 겁니다. 자,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86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65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고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천궁, 엘셈1, 엘셈2, 엘셈3 등 한국 방공 미사일 개발에 이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면서 한국산 무기들의 공장을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유치하고 한국의 기술을 모두 흡수해 가지고 중동에서 생산해서 자기들이 팔겠다. 지금 그래 가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의 전차 자주포 뭐 이것저것 온갖 것 다 KF-21 전투기뿐만 아니고 뭐 그런 걸 다 사가겠다는 거고 공장을 지어 달라는 거고 그 기술 이전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뭐 차기 수송기 그 뭐 개발하는데 뭐 한 3조 든다는데 아이 그것도 자기들 돈 되겠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한국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 러시아, 중국, 사우디를 버리고 한국과 경제개발 협력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원유를 이제 대거 이제 증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증산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증산되지는 않고 자 앞으로 이제 저유가가 가면요
한국 경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한국한테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겠죠. 그 미국도 중국이 죽은 상태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증산을 해서 국제 유가를 하락시키면요,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말려서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 봉쇄로 지금 경제가 박살났으며 청년층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는 등 엉망인 상황에서 저유가가 장기간 진행되면요, 극동 러시아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친중 쉐쉐를 하거나 말거나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관련 이 절차들이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원자력 연구원이 핵연료 공급 협력을 이제 뭐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미국의 센트루스 우라늄 농축 공장을 증축을 하는데 한국의 한수원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데리고 와가지고 돈을 주고 증축 공사를 하는 그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 미국의 국가 기밀 시설인데 한국 업체가 가가지고 시설을 지어주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어, 증축 우라늄 농축 공장을 증축을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보면서 실제적으로 설계도도 이렇게 보고 뭐 공사도 하고 하면서 저 기술 그대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우라늄 농축 공장을 짓고, 그리고 저 기술 그대로 핵 재처리 핵연료 재처리 시설도 짓고 뭐 그래 가는 겁니다. 그 지금 미국이 한국을 키우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준다는 것은 한국 내 친중 세력을 모두 다 죽여서 도륙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키워가 세계 2위로 키워가지고 중국과 무한 군비 경쟁을 시켜가지고 중국이 군비에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게 만들어서 중국을 파산시키는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국과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이제 미국 항공기 엔진 기술을 모두 이제 이전하고 인도 태평양에서 운항하는 육해공 해병대의 헬기, 수송기, 전투기의 창정비를 한국에서 합니다. 엔진 정비도 한국에서 하고 기체 정비도 한국에서 하고, 그러면 연간 50조가 한국에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함정 정비도 한국에서 하고, 그리고 연간 4천조 원치 한국산 원전을 구매하고 1600조 원치 미국 함정 건조 하는데 한국 업체들을 이제 투입시켜 가지고 돈을 벌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수리 시장 그 함정 수리는 연간 20조입니다. 그것도 한국한테 주고,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 그거 미국에 싹 다 갈아야 되는데 그게 8,700조래 그 시장이. 그것도 한국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무기 시장에 한국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동유럽, 북유럽, 뭐 중동, 아시아, 뭐 동남아, 중남미 뭐 전부 다 지금 한국 무기가 들어가게끔 만들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돈이 이제 쏟아진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저유가로 이제 나라가 완전히 절단 나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 극동 러시아를 떼가지고 이제 만주에 붙이고 이 통일한국에 붙이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전부 다 한국 북한, 동북 삼성, 연해주, 여기가 뭐 사공화국, 여기가 전부 다 이제 한국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미국은 미국 서부에서 한반도로 들어와 가지고 동북 삼성을 지나 가지고 몽골을 통해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란으로 내려오고, 하나는 카스피해, 흑해, 지중해, 미국 동부 이렇게 흘러가는 새로운 바이블 벨트, 새로운 무역 루트를 이제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핵심으로 누구를 투입한다? 한국을 투입해 가지고 중앙아시아에 이제 대고구려 연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고구려 연방은 한국 눈치를 보고 한국화가 되는데, 미국은 한국만 잡으면 중앙아시아를 다 잡는다. 중앙아시아에도 한국산 무기를 집어넣고 이제 그래 되고, 한국 기업이 들어가면은 성경이 들어가고 뭐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경제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서서히 저 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퍼지게 됩니다.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되며 2040년경이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7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는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특수군사작전을 통해서 여러 개를 쪼개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주고 다수정당제를 출범시키는 전략을 공개했고, 골드만삭스는 2050년이면 한국인 소득이 8만 1,000불로 세계 2위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친중 쉐쉐를 하든 말든 지랄 연병을 하든 말든 이재명이는 시간이 되면 이제 골로 가는 거고, 중국 경제가 붕괴되면은 쓰나미가 오면서 한국 경제 붕괴되고 이재명 정권도 같이 무너지고, 이재명이가 파기환송심 뭐 유죄로 잡혀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란 반역죄로 전부 다 체포되고 전부 다 사형당하는 뭐 그런 일들이 뭐 조만간에 벌어질 겁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힘내서 반중 운동하고 대북 방송을 해가지고 북한, 중국을 같이 무너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종착역에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방송이 끝났고, 지금부터는 만성 피로 회복, 이 디크린 에너지 광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보실 분만 보시고 안 보실 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디크린 에너지는 26가지 천연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강황 쭉 보면 이게 저 한약재입니다. 한약재. 한약재에다가 그 증류수까지 하면은 27가지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약을 한번 달여가지고 증류를 해가지고 저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요. 저게 그 한약의 새까만 그 색깔을 빼버리고 쓴맛을 빼버리고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게 제가 이게 광고 계속 해드리는 게, 우리 김영식 박사님이 작년에 제가 완전 만성 피로로 죽을 뻔했는데 이거 먹어보라 해가지고 내 이거 먹고 살아났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홍보를 그냥 생명의 은인이니까 감사해서 좀 많이 파시라고, 또 우리 좋은 제품을 우리 어르신들,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이게 보시고 좀 드시라고 제가 이게 계속 홍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작년 초에 춥고 배고프고 그때는 내가 돈 3만 원도 없어가 닌겔도 한 대 못 맞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만성 피로에 춥고 배고프고 감기 몸살에 과로 이래가지고 와 사람한테 돌아버리겠더라고. 이제 몸이 들들들 떨리고 이빨이 들들 떨리는데 눈도 침침하게 안 보이고 완전 그냥 이 체력이 그냥 가니까는 뭐 시력도 가는 거고 그냥 모든 기능이 다 꺼지는 거죠. 야,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싶었는데, 그때 김영식 박사님이 뭐 이거 먹어보라고 우리 저 최수영 공작관 통해 가지고 저한테 이걸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난 이게 그때는 이게 뭐 생수인가 싶어가지고 뭐 물이야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머그컵에 그냥 한 잔 풀로 따라가지고 이빠이 마셨는데, 오전에 마시면 오전 내도록 사무실 출근해가 자요. 점심 먹고 한 잔 먹으면 점심 먹고 갈증 나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먹으면은 점심을 먹으러 못 갈 정도로 잠이 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점심 먹고 들어와가지고 니 와그러나 어디 아프나 이러고, 그러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일나가지고 이게 갈증 나니까 한 잔 또 이게 디크레야지 풀로 이빨에 따라가지고 마셔. 난 그때는 이게 생수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 증류 뭐 한약인지 뭐 이런 건지 내가 전혀 몰랐고 생수인 줄 알고, 그거 마시면은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 짜는 거야. 그래고 집에 가가지고 또 이거 한 잔 마셔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짜는 겁니다. 그냥 계속 짜는 거야. 계속 그냥. 주말에는 거의 뭐 한 이틀 뭐 거의 뭐 풀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고 나니까는 이게 만성 피로가 확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래 마시면 안 되고요. 그냥 커피 잔에 한 반 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원액을 넣고 뭐 반은 따뜻한 물이나 뭐 차가운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잔 쭉 들이키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하면서 눈이 깜빡깜빡깜빡 잠기다 어느 순간 파워가 팍 꺼져요.
그리고 완전히 깊은 잠을 자는데 한 열 몇 시간 자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는 거 이게 시간 재보면은 몇 시간 안 지났습니다. 예. 그 이게 지금 26가지 이게 재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밥을 우리 저 닌겔 맞으면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마시면 배가 고픈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아주 큰 병을 앓으시고 이제 회복기에 계신 분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저거를 먹고 나니까 만성 피로가 이게 우울증이 같이 옵니다. 아니 내가 해보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먹으니까 힘이 나니까 그전에는 1km도 걸을 힘이 없었는데 뭐 2, 3km 이상 걸어도 뭐 멀쩡하고 책상에 뭐 1시간은 앉아 있지를 못했죠. 만성 피로 이게 사람 잡습니다. 근데 저거를 먹고 나니까 몇 시간씩 앉아 있어도 멀쩡해지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장년층 힘 떨어지신 분들은 요거를 좀 사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55-632-2358번 055-632-2358번이고 1.2리터 한 병도 팔고요. 1.8리터 한 병도 팝니다. 그리고 1.2리터 네 병들이 한 병도 팔고 1.8리터 네 병들이 한 박스도 팝니다. 1.2리터 네 병들이 한 박스 또 팔고 1.8리터 네 병들이 한 박스도 파는데 1.8리터 네 병들이 한 박스가 얼마냐면은 77만 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이라고 전화를 하시면은 05-632-2358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또 대폭 할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 1.8리터 네 병들이 한 박스를 사시면은 이 맑은 오향 저거를 5병을 넣어 드립니다. 저게 5병이 3만 원인가 뭐 그런데 10몇만 원인데 저것도 엄청나게 셉니다. 저거를 드시면은 속이 꽉 막혔던 게 뻥 하고 뚫립니다. 소화도 되고 속이 가슴이 답답하고 뭐 그런 것도 뚫리고 하는데 저기 아주 셉니다. 세니까는 물에 타가지고 드셔야 되고 하루 종일 조금씩 한 병을 드시면 되는데 저는 무식해가지고 저것도 생순가 싶어가지고 내가 벌컥 그냥 뭐 풀로 마셨다가 죽다 살았습니다. 저것도 엄청 센데 좋아요. 조금씩 드시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은 이게 좀 이게 몸이 이게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예. 05-632-2358번입니다. 이 한 병 들이도 파니까요. 한 병 들이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좀 건강을 좀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 디크른 에너지가 MD 저널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MD 저널은 뭐냐면요. 1999년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고요. 현직 의사들이 집필집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이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영문으로 쓰여 있고 뭐 한글로 쓰여 있는데 MD 특집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2039년 9월달 호에 실렸습니다.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 해가지고 뭐 했는데 이거 뭐 전문가들 보는 잡지에다가 이상한 엉뚱한 글 썼다가는 바로 사기 혐의로 뭐 고발 당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이거 뭐 드시면 된다. 많은 분들이 재구매가 그래 많다고 합니다. 한 병도 파니까요. 뭐 1.2리터 한 병이라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는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자,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